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경과의 권혁상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최근에 발표하였던 이제 피타우 181, 센틸로이드, 그리고 다양한 척도들을 가지고 한 환자에서 이제 인지 단계가 점차 나빠지는 그런 것과 연관된 연구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외에도 최근에 치매와 관련하여서 검사법이라던가 어떤 이 진단 체계, 치료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치료제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 이런 것들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 알츠하이머스 디멘시아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셀 밖에 아밀로이드 베타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플락이 이제 침착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신경의 염증들이 이제 반응을 하고 만성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점차 신경들 사이에 있는 시냅스, 간격의 기능들이 조금씩 안 좋아지게 되고요. 이 이후에 이제 과인산한 타우들이 그 세포 내에 뉴로피브릴러리 탱글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면서 이 안에 침착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신경이 점점 손상이 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아밀로이드 양성이라고 볼 수 있는 초기, 그 아밀로이드 베타의 침착이 되겠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이제 척수액 검사나 해기학 검사로만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아주 초기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얘네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 두 번째로 대표적인 것인 타우와 연관되어 있는 이런 신경 손상들이 뒤따라오게 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지저하가 시작이 되게 되면서 치매라고 저희가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라고 순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도 임상에서도 좀 혼용되어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일반인 분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 두 개를 좀 혼동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A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아밀로이드와 연관된 것들, T가 타우와 연관된 것들, 그다음에 N이 신경과 손상된 것들로 양성과 음성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그 프레임 네트워크라는 걸 형성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초기에 진행되는 아밀로이드의 양성이 일단 진행이 되고 나면 우리가 크게 알츠하이머스 컨티뉴, 광범위한 범위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에 아밀로이드와 연관된 이런 병태생들이 진행이 되어 있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뭐 인지가 거의 정상에 가깝거나 치매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무리가 없는 것이죠. 이 이후에 이제 기억력이 점차 떨어지고 일상생활의 능력에 저하가 오게 되면서 치매로 진단이 되게 되면 이게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그 일반적으로 뭐 병원들에서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 혹은 뭐 그냥 일반적인 치매를 진단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 과거력에 대한 것이 되겠죠. 이 환자분이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고, 처음에 기억력저하였는지 이상행동이었는지, 어떤 증상들이 이제 핵심으로 보여주기 시작을 하였고, 얼마나 갑자기 빨리 진행이 되는지, 서서히 진행이 되는지, 계단식으로 갑자기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는지, 혹은 현재 기억 장애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본인이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이상 행동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자신이 인식을 하게 하는지, 나는 다 괜찮다고 이야기하는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통을 이용하거나 은행 업무를 보거나 혹은 뭐 집안일을 하거나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뭐 가끔 상황에 맞지 않게 화를 낸다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하는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는지, 가능성이 있는 다른 원인들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과거력을 쭉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신경심리 검사를 하게 됩니다. 뭐 다양한 검사법이 있는데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MMSE, CDR, 모카와 같은 검사들이 있고요. 어, 이외에도 이제 최근에 치매 안심센터들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트라던가 얘네들을 조합을 하여서 조금 더 길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세하게 인지 영향을 평가하는 세라드나 SNS뼈 같은 것들이 신경 인지 상태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도구들이 되겠고요.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하는 이제 ADL이라던가 이외에 다른 우울증이라던가
이상행동, 심리적인 부분들을 검사하는 스테이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면담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이상했는지를 보게 되고 혈액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치매 환자에서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은 이 환자가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감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들, 예를 들어서 뭐 전해질 이상이라던가 갑상선 기능 이상, 콩팥, 간 수치, 뭐 매도계 여부, 비타민 부족 같은 것들을 검사하고 있고요. 많은 경우에서 이제 아포이 제노타입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는 E33, E33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E4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제 치매의 발생 위험이나 진행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거꾸로 E2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이후에 머리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보통 CT나 MRI를 기본적으로 찍고 있습니다. 물론 뭐 뇌종양이라든가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다른 요인들을 찾는 게 첫 번째 이유이긴 하지만 뇌 영상에서 특히 해마의 위축, 뇌의 위축 혹은 뇌에 이런 막들이 얼마나 작아져 있는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리라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자른 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보게 되는데 여기 부분이 우리가 이제 해마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레이드 0부터 4까지 나누어서 육안적으로 보아서 이제 저희가 스케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T나 MRI를 찍게 되면 이렇게 코로날 비유가 아닌 XR, 가로로 찍게 되는 사진들이 나오게 되고 이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해마와 같은 부분들의 그런 그 용적이 얼마나 감소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이를 육안으로 현재까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일반적으로도 뇌가 어느 정도씩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환자 대비해서 작아져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나 어떤 정확한 이런 용적을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경우보다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으로 하는 검사는 이제 해기학 검사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검사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검사는 이제 아밀로이드로 인한 이런 플락들이 머리에 쌓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밀로이드 펫, 아밀로이드 해기학 검사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육안을 통해서 양성 여부를 분석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SUVR 값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여서 역시 양성과 음성으로 구분해서 내가 지금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병태 생리가 진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척수액 검사가 미국에서부터 현재 FDA에서 인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척수액 검사는 허리에다 바늘을 찔러서 그 안에 있는 물을 빼야 되는 약간 침습적인 검사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주로 연구 목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아직 치매 환자를 이제 진료를 본 지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환자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케이스 1 같은 경우에서는 80세 남자 환자이고요. 나이가 많은 것에 비해서는 경도 인지장애, 기억력 저하로 보이는 MCI 정도의 환자를 보이고 있고 일상생활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밀로이드 펫을 찍었더니 머리에 아밀로이드가 잔뜩 쌓여 있고 뇌도 조금은 작아져 있긴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많고 이미 기억 저하가 시작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환자가 나중에 치매 걸릴 확률이 훨씬 높을지 혹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67세 여자 환자였었고 일상생활에 전혀 능력이 없고 인지도 완전히 정상입니다. 그 해기학 검사도 하나도 음성이었는데 사진을 찍었더니 뇌가 많이 위축이 돼 있고 아포이 유전자가 E4를 가지고 있어서 치매 걸릴 위험이 상당히 높은 그런 환자들이어서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앞으로 2, 3년 안에 어떤 환자들이 진짜로 치매이 진행이 되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 환자들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미래에 치매 걸릴 위험이 더 높은지 요새 그리고 이런 아밀로이드라는 제거하는 약물이 나왔는데 이 약을 써서 호전되었다고 하면 이 환자가 얼마나 그 위험성이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알츠하이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태이긴 한데 아밀로이드 펫 같은 검사를 얼마나 자주 해야 될지 비용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블러드 바이오마커, 혈액 바이오마커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현재의 어떤 뇌 상태라던가 인지 기능 상태 혹은 미래의 예후들
그리고 약을 쓴다고 하면 약의 효과까지도 판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근거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검사의 기법 자체가 이 뇌에서 발생된 이런 피타우라던가 NFL과 같은 이런 다양한 인자들이 피에서 워낙 소량만 검출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임상에 사용하기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급속도로 이런 그 검사를 하는 방법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현재는 이제 혈액 바이오마커,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많은 근거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혈액 바이오마커와 관련해서는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크게 네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가 아밀로이드 베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인자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밀로이드 베타 42, 40 두 가지가 되겠고 이들의 비율을 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타우와 연관된 인자로는 토탈 타우와 포스폴리레이틴 타우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 포스폴리레이틴 타우 중에서 181, 231, 217과 같은 특정 위치에 포스폴리레이션 된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초기에 아밀로이드 패솔로지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돼 있어서 현재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한 군데이고요. 이외에도 아밀로이드 패솔로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경 손상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엑손의 손상을 반영할 수 있는 뉴로필라멘트 라이트 NFL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또한 신경염증과 연관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트렘트라던가 GFAP와 같은 것들이 마이크로글라이나 에스트로사이트의 마커로서 현재 많이 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환자의 어떤 이런 인지 상태를 평가하고 뇌 영상들 이외에도 다양한 이런 혈액 검사들의 결과들이 이 환자의 진단이라던가 어떤 필요한 치료가 있는지 예후를 그 결정하기 위해서 이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우선 9개의 병원에서 환자들의 등록이 시작이 되었고 아직은 이제 치매가 아닌 상태의 환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 환자들에 있어서 혈액을 모으게 되었고 현재 인지 상태가 어떤지 그 각 영역별로 평가를 하였으면서 뭐 교육 수준, 뭐 수면 상태, 뭐 나이, 성별, 교육 수준 등등 다양한 데모그래픽에 대한 정보를 모았고 MRI를 촬영하여서 각 영역별 어떤 볼륨, 용적이라던가 콜티칼, 이 뇌피질의 두께와 같은 그 부분들을 검사를 하였으면서 핵이학 검사를 통해서 아밀로이드의 침착 여부를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얘네들을 통하여서 이 환자가 3년 이내에 그 인지 상태가 나빠질 확률을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연구의 코호트 자체 이름은 KBS-B 연구라고 되어 있고 등록은 2015년부터 16년에 이제 처음 등록이 되었으면서 나이는 55세에서 90세 정도가 됩니다. 총 162명의 환자가 되었고 그 혈액 바이오마커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피타우 181이 특허 문제라던가 가장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인자로서 피타우 181을 검사를 하였고요. 이제 센틸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재 아밀로이드 핵이학 검사가 세 가지의 그런 그 시약, 뭐 플로로베타벤, 베타모, 베타퍼 세 가지의 이런 시약을 통해서 검사가 되고 있는데 각각의 참고치가 좀 달라서 얘네들을 완전히 음성인 0, 완전히 양성인 수치를 100을 나누어서 이 세 개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수치화시킨 것이 센틸로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사를 진행을 하였고 3년간 팔로업을 하면서 아웃컴으로는 그 인지 상태의 전환을 얘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인지가 정상이면 경도 인지장애 혹은 치매까지로 바뀌게 되거나 경도 인지 상태였으면 치매로 인지 상태가 바뀌는 것을 아웃컴으로 하여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아날라이시스를 통하여서 독립적으로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을 하였고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하여서 어떤 요인들의 조합이 좋은지들을 그 베스트 모델로 계산을 하였었는데 기본적으로 ROC와 AUC 값을 구하여서 가장 높은 AUC 값을 보이는 것을 찾았고 AIC, AKI Information Criterion을 구하여서 이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가장 큰 의미 있게 차이 두는 것으로 보아서 베스트 핏 모델, 가장 좋은 모델이나 혹은 최소한의 모델로도 그 예측을 잘 할 수 있는
펄스머니어스 모델 두 가지 모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혈액에서 측정한 피타518과 폐기학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였던 센틸로이드의 값이 상당히 잘 코릴레이션 되고 있음을 이제 먼저 확인을 하였었고요. p-value는 0.001 이하였고 R 스퀘어 값은 0.44로 아주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베이스라인을 보시게 되면 요 왼쪽이 이제 그 인지 단계가 전환되지 않았던 131명의 환자였고 요 오른쪽이 인지 단계가 전환된 그런 31명의 환자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높을수록 전환될 가능성이 높았고 인지 정상인 상태보단 이제 경도 인지 장애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치매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았었고요. 아무래도 현재 인지 상태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그 인지 단계가 전환될 확률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이제 시멘틱 플루언시라 그래서 그 세라드라는 검사의 제2원 부분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 언어의 유창성을 얘기해 주게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동물의 이름을 대세요 하고 1분 동안에 동물의 이름을 몇 개나 되는지 얘기해 주게 되는데 이게 전두엽이라던가 그런 언어적인 기능을 같이 볼 수 있는 요 제2원 영역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단어를 불러주고 나서 얼마 이후에 내가 불러뒀던 단어 중에 얼마나 많이 기억해 주는지 보는 이 단기 기억을 보는 세라드에서 J4 영역 요 두 가지 영역이 가장 그 인지가 전환이 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영역들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는 보이고 있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독립적으로 이 환자가 미래에 그 치매로 진행이 되거나 경도인지 장애로 이게 인지 전환이 될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하였었을 때 나이, 혈액 내 피타518일, 그다음에 폐기학 검사에서 확인된 그 아밀로이드 양성 여부, 그리고 인지 그 능력 중에 시멘틱 플루언시, 그 언어 유창성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 독립적으로 미래의 인지 단계가 전환될 가능성을 예측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슬라이드가 제가 발표했던 연구의 가장 핵심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 환자에 있어서 이런 애들을 조합을 하였을 때 이 환자가 3년 이내에 인지 단계가 전환될 가능성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이제 보여주었는데 피타우181과 센틸로이드 핵약 검사 두 가지만 가지고는 0.745 정도, 나이를 합치게 되시면 0.828 정도. 여기에 시멘틱 플루언시와 연관된 부분 네 가지를 조합해 주게 되면 AUC 값이 0.867 정도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현재가 인지 정상이었던 베이스가 이제 인지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역시 피타518일, 센틸로이드, 나이, 그리고 시멘틱 플루엔시 이 네 가지를 조합하였을 때 AUC 값이 0.811 정도로 이것이 가장 높은 AUC 값을 보이는 이제 베스트 핏 모델로 확인을 하였었고 여기에서 피타518일과 센틸로이드, AG 세 가지 값을만 가지고 한 값이 AUC 값이 0.770 정도로 펄시니어스 모델로 저희가 확인을 하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지 정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환자들이 이제 등록이 되게 되고 그 3년 이내에 나빠질 가능성이 좀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AUC가 좀 낮은 모습을 보였었지만 경도 인지 장애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네 가지 피타518이 센틸로이드, AG, 스마틱 플루언시 네 가지를 가지고는 AUC 값이 0.96 정도로 보였고 피타518일, 센틸로이드, AG 세 가지를 가지고는 AUC 값이 0.963 정도로 거의 해외에서도 그 정확도를 보기 힘들 정도의 상당히 높은 AUC 값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것을 저희가 베스트 핏 모델로 생각을 하였고 피타518일과 센틸로이드 두 가지만 가지고도 0.82 정도의 펄리셔스 모델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AUC 값이 0.963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약 100명 정도를 놓고 저희가 여기서 계산한 프로버빌티 값을 어떤 기준 값을 이제 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 높은 사람들 50명 중에 실제로 넘어가지, 그러니까 3년 내 치매로나 인지 단계가 전환되지 않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역시 이 어떤 기준값보다 아래서 우리가 예측하기에 야, 이 환자는 인지 단계가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환자들 중에서도 넘어갈 확률이 5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돼서 센시티비 스페시피티가 모두 90%를 넘어가는 정도의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더 디스커션을 넘어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피타우 181과 센틸로이드 값이 상당히 잘 코릴레이션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나이, 혈액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인지 기능 검사를 조합하여서 이 환자가 미래 인지 단계가 전환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매우 높은 예측력을 보였고, 이는 현재 미국 FDA에서 이제 척수액 검사가 이제 미국 FDA 승인이 되어 있는데, 이들 검사도 사실 센시티비티 스페시피티가 9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본 연구의 AUC 0.95 정도면 거의 비슷하거나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그런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고요. 혈액 검사와 핵의학 검사 모델을 조합을 하여서 이제 미래를 예측한 것은 본 연구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한계점으로는 한국인만으로 이제 검사가 진행이 되었고, 아직까지는 이제 팔로우,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실제로 나중에 이제 혈액 검사한 결과들이 아직은 이제 분석이 진행 중이어서 그 나중에 결과를 더 보여주게 되면 더 좋은 결과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본 연구에 대한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치매 치료와 조금 후속적인 연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이제 알로이스 알츠하이머에서 이제 처음 알츠하이머가 이제 보고된 이후에 다양한 이제 약제들이 개발이 되었었는데, 아직까지 이 병 자체를 이제 바꾸어주는 그런 약에 대해서는 디베이트가 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최근에 2021년에 아두카누맙을 시작으로 하여서 어, 레카네맙, 도나네맙이 이제 임상 성공이 발표가 되고 미국에서 이제 신속 승인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런 약제들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아밀로이드 양성인 환자들이 이제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3, 4년 안에 이런 치료제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예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양대 구리병원 본원 PI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한 가지 이제 그런 요인들만 가지고 이제 치매를 치료하는 그런 약제들이 개발이 되었었는데, 조금 다양한 타겟으로 하는 이런 그 약물들에 대해서 이상이 성공을 하였었고, 추가적인 임상이 진행이 되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아밀로이드 양성이 확인이 되어야 그 환자들을 이제 치료를 해갖고 양성을 이제 제거해줘야 되는, 양성에 있는 그런 플락을 제거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핵의학 검사나 척수액 검사 이 두 가지를 통해서만 아밀로이드 양성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뭐 이런 검사를 환자들을 스크리닝을 하거나 혹은 정확도가 많이 높아지게 된다면 이런 핵의학 검사, 척수액 검사를 대체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발전이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연구들도 이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러드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아밀로이드 양성 여부를 예측하는데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피타우 181 앞서서 보았던 이 바이오마커와 아포이 유전적인 소인으로 이 환자가 알츠하이머 병일 확률을 이제 높여주는 유전적인 소인, 그리고 NFL, 아밀로이드 베타 42, 40, 이 네 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제 그 분사를 진행을 하였었고요. 근데 이제 시모아 기법을 통한 퀀틱스 회사의 시모아 기법을 이제 사용을 하였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42, 40가 상당히 좋은 인자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아마 검사법에 좀 한계가 있어서 요 인자는 이제 높은 예측률은 이제 보이지는 못하였었고요. 이들을 조합을 하여서 혈액 바이오마커, 척수액 바이오마커 조합을 하여서 이 환자가 아밀로이드 양성 여부를 예측하는데, 피타우 181과 아포이 요 두 가지만 가지고도 한 0.871 정도, 여기에 NFL까지 합쳐지게 되면 0.887 정도로 상당히 높은 이제 양성 예측률을 이제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미래에는 이런 혈액 바이오마커들이 이제 아밀로이드 양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코호트 혹은 빅데이터 연구들이 어떤 한 코호트에서는 잘 작동을 하게 되지만, 얘네들이 이제 다른 세팅으로 옮겼을 때는 그 정확도가 조금 그러니까 재현성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아산병원에서 진행되었던 그런 개발된 모델을 저희가 앞서 발표드렸던 KBS V 연구에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델, 두 가지 바이오마커를 가진 모델을 가지고 이 모델에 있던 수식을 그대로 이 KBS V 연구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분석을 해보았더니,
AUC 값이 0.856, 0.941 정도로 상당히 높은 재현성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여서 이제 미래에는 조금 더 어떤 검사의 기법의 어떤 이런 정확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조금 더 접근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임상에서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물이 임상 성공을 하였고, 아밀로이드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 치매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고,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가까운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치료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선택을 하고, 또 약을 쓰고 난 다음에 피타올팔이라던가 이런 어떤 혈액 내 바이오마커가 바뀌게 되면 내가 미래 치매에 걸릴 확률들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우리가 육안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이 약이 필요한 환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블러드 바이오마커, 혈액 바이오마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